그 점 그냥 두셔도 괜찮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30년 경력의 피부과 의사 김민수입니다. 혹시 손등이나 얼굴에 갑자기 까맣게 올라온 반점 생긴 적 있으신가요? 가려운 것도 아니고 아픈 것도 아닌데 거울 볼 때마다 은근히 신경 쓰이고 이거 뭐지? 기미인가? 주근깨인가? 싶었던 적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갈색 반점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냥 노화 현상으로 치부하고 넘기곤 하세요. 특히 50대 이후가 되면 손등이나 얼굴, 목에 하나둘 생기기 시작해서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방치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 반점이 검버섯이라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검버섯 들어보셨나요? 의학적으로는 지루각 과증, 쉽게 말하면 노화와 자외선 노출로 생기는 피부의 양성 종양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검버섯은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피부 노화의 대표적인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간혹 피부암과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저희 병원에도 손등에 생긴 점이 갑자기 커졌다고 찾아오신 60대 환자분이 계셨어요. 처음에는 이거 혹시 흑색종 아니에요? 하고 걱정이 많으셨는데 다행히 조직검사 결과는 검버섯이었고 냉동치료로 깔끔히 제거되셨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검버섯을 단순한 노화라고 넘겼다가 뒤늦게 피부과를 찾는 경우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 검버섯이 왜 생기는지, 기미나 주근깨랑 뭐가 다른지,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민간요법은 정말 효과가 있는지, 혹시 피부암은 아닌지 구별법까지 제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이 영상 하나면 거울 볼 때마다 고민하던 갈색 점들에 대한 궁금증이 싹 사라지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거 그냥 점이지 뭐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 계시면 이 영상 꼭 함께 공유해 주세요. 방치할 일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나이 들수록 생기는 갈색점 나도 궁금했다 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건강한 노화를 위한 정보 꾸준히 알려드릴게요. 그럼 검버섯의 모든 것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 거울을 볼 때마다 자꾸 눈에 밟히는 갈색점 있으신가요? 처음엔 그냥 잡티겠거니 했는데 어느 날 보니 좀 더 도드라져 있고 손톱으로 만져보면 오돌토돌하게 올라와 있죠? 그래서 검색해보면 기미, 주근깨, 검버섯, 도대체 뭐가 뭔지 헷갈리기만 하실 겁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피부 노화가 눈에 띄게 진행되면서 검버섯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해요. 문제는요, 이걸 대부분 노화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방치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방심하다가 갑자기 점이 커지고 색이 짙어지거나 가려움이나 통증이 생기면서 불안해져서 뒤늦게 병원을 찾곤 하시죠.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70대 여성 환자분은 한동안 갈색 반점을 검버섯이라 생각하고 방치하다가 피부가 울퉁불퉁하게 변하고 출혈까지 나타나서 검사를 받아보니 정말 다행히도 악성은 아니었지만 피부암 전 단계 조직 변화였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치료가 복잡해질 뻔했죠?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 피부에 생긴 점이 단순한 노화 현상인지 아니면 치료가 필요한 질환인지 피부암과는 어떻게 구별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하면 되는지 지금 이 영상을 통해 제대로 알게 되실 거니까요. 특히 요즘엔 민간요법 정보도 워낙 많잖아요. 감자팩, 식초, 알로에 등 진짜 효과 있는 건지 괜히 피부만 더 자극하는 건 아닌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혼란은 대부분 정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검버섯은 초기에 알면 예방법도 명확하고 이미 생겼더라도 전문 치료로 깔끔하게 제거 가능합니다. 하지만 방치하거나 잘못된 방법을 쓰면 오히려 흉터가 남고 피부 손상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검버섯의 원인부터 치료법, 예방법, 그리고 피부암과의 감별법까지 전문적인 내용을 아주 쉽게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건 단지 피부 미용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노화의 신호, 건강의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의 문제예요. 지금부터 함께 보실 이 영상은 여러분이 스스로의 피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부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의 피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검버섯이란 게 도대체 뭐고 왜 생기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들면 생기는 점 정도로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인식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검버섯은 의학적으로 지루각 화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처음엔 낯설게 느껴지시겠지만 이건 피부에 생기는 양성 종양이에요. 종양이란 말이 좀 무섭게 들릴 수도 있지만 양성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는 암이 아니고 생명의 위협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문제는 이 검버섯이 노화의 대표적 징후라는 거예요. 우리 피부는 나이가 들수록 재생력이 떨어지고 햇빛 같은 자극에 오래 노출되면 세포가 제멋대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검버섯의 시작이죠. 많은 분들이 기미나 주근깨랑 비슷하다고 착각하십니다. 하지만 구분 방법은 분명해요. 기미는 피부 안쪽, 즉 진피층에 색소가 퍼져 있는 상태로 평평하고 만져지지 않아요. 주근깨는 주로 유전적인 영향으로 생기고 크기도 작고 색도 연합니다. 반면에 검버섯은 피부 겉으로 돌출되며 만져보면 거칠고 때로는 물렁하거나 두껍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검버섯은 햇빛에 노출된 부위에 잘 생긴다는 거예요. 얼굴, 목, 가슴 윗부분, 손등이 대표적인 위치죠. 즉, 자외선이라는 외부 자극과 노화라는 내부 변화가 함께 작용해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쯤 되면 그래, 그냥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구나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첫 번째 오해. 검버섯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다. 정확히 말하면 노화가 주된 원인인 건 맞지만 자외선 차단이나 생활 습관에 따라 발생 시기와 정도는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60대인데도 어떤 분은 손등에 10개 넘는 검버섯이 있는 반면 어떤 분은 피부가 깨끗해요. 차이는 자외선 차단 습관, 식습관, 수면 상태, 유전력 등에서 비롯됩니다. 두 번째 오해. 검버섯은 손으로 떼면 된다? 이건 정말 위험한 발상이에요. 검버섯은 일단 피부에 딱 달라붙어 있는 조직이라 억지로 떼면 감염 위험도 크고 흉터도 남을 수 있어요. 게다가 정확히 검버섯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가 제거를 시도하는 건 혹시 모를 피부암을 놓치는 일이 될 수도 있죠? 세 번째 오해. 검버섯은 몸속 독소 때문? 이 말도 자주 듣습니다. 한방이나 민간요법에서는 몸에 열이 많다, 독소가 쌓였다 해서 검버섯이 생긴다고 보기도 해요. 하지만 현재까지 의학적 근거로는 검버섯은 노화와 자외선의 누적에 따른 표피세포의 과다 증식입니다. 즉, 해독 주스나 한약으로 사라질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진료했던 사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70대 남성분이셨는데요. 손에 점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갑자기 넓어지고 색이 짙어졌다고 찾아오셨어요. 초기에는 검버섯처럼 보였지만 변화 속도가 너무 빨랐고 출혈도 있어서 조직 검사를 진행했죠. 결과는 다행히도 악성은 아니었지만 정기적으로 관찰이 필요한 단계 확인됐습니다. 만약 더 늦게 오셨다면 큰 병으로 발전했을 수도 있는 케이스였어요. 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검버섯은 그냥 점이 아닙니다. 피부의 노화, 생활습관, 자외선 노출이라는 복합적 요인들이 만든 피부 건강의 경고등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반점들이 생겼을 때 정확히 진단받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치료를 통해 제거하거나 진행을 막는 것이 건강한 노화를 위한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검버섯이 왜 생기는지 조금 더 깊숙이 피부 속 이야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피부 구조부터 잠깐 짚고 갈게요. 우리 피부는 크게 세 층으로 나뉘어 있어요. 표피, 진피, 피하지방층. 그중 표피 가장 바깥층이 검버섯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표피는 말하자면 우리 몸의 방어막이에요. 외부 자극으로부터 몸을 지키고 내부 수분을 날아가지 않게 막아주는 보호막이죠. 그런데 이 표피도 살아있는 세포들이 모여있는 구조다 보니 항상 일정한 주기로 새롭게 재생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부 턴오버죠. 피부가 스스로 새 살로 갈아입는 주기를 말해요. 젊을 때는 이 턴오버 주기가 약 28일,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40일, 50일 이상으로 점점 느려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 세포가 천천히 움직이고 오래된 세포가 쉽게 떨어져 나가지 않고 자외선 등 외부 자극에 노출되면 세포 유전자가 변형되기 쉬워져요. 이렇게 되면 일부 세포가 갑자기 자라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인 주기를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분열하면서 피부 표면에 오돌토돌한 덩어리를 만들어내죠. 이게 바로 검버섯, 즉 지루각 화증의 정체입니다. 비유로 쉽게 설명드릴게요. 젊은 피부는 잘 짜여진 공장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일정한 규칙에 따라 물건을 만들고 쓰고 난 제품은 적절히 폐기되고 기계도 정기적으로 점검되죠. 하지만 노화된 피부는 이 공장이 오래돼서 부품도 삐걱대고 갑자기 필요 없는 물건을 계속 만들어내는 상황과 비슷해요. 그리고 그 불필요한 물건이 바로 검버섯입니다. 여기에 자외선이 큰 역할을 해요. 자외선은 피부 세포의 DNA를 직접 손상시킵니다. 이 손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포 입장에서는 아주 큰 충격이죠. 우리 몸은 보통 이 손상된 세포를 자살시켜서 제거하는데요. 노화가 진행되면 이런 세포 수리와 제거 시스템이 약해져서 이상 세포들이 살아남고 결국 과다하게 자라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왜 하필 손등, 얼굴, 목에 잘 생길까요? 이건 간단합니다. 이 부위들이 바로 햇빛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곳이기 때문이죠. 어릴 때부터 누적된 자외선 손상이 수십 년에 걸쳐 피부 속에서 서서히 쌓이는 겁니다. 실제로 오른손잡이 분들이 운전할 때 왼손이 창문 쪽에 가까우니까 왼쪽 손등에 더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피부에 남긴 흔적이 검버섯으로 나타나는 거죠. 또 하나 유전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 중에 검버섯이 많은 경우 더 일찍 생기거나 더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는 피부 세포의 증식 능력, 자외선 방어력, 피부 면역 시스템이 유전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같은 환경에서 살아도 어떤 사람은 40대부터 검버섯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70대가 될 때까지 깨끗한 피부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실사례로 다시 정리해 볼게요. 제가 진료했던 65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얼굴 양쪽 볼에 작고 거친 갈색점이 여러 개 생겼는데 처음엔 기미인 줄 알았다가 점점 돌출되고 화장도 잘 안 먹는다고 하셨어요. 자외선 차단제를 거의 안 바르셨고 평생 논밭에서 농사일을 하셨던 분이었죠. 검사 결과 검버섯이었고 레이저 치료와 냉동 치료 병행으로 대부분 깨끗하게 제거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햇빛에 그냥 익은 줄 알았지 이렇게 병이 될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이 평소에 그냥 잡티겠지 하고 넘겼던 그 반점, 사실은 피부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자라서 생긴 진짜 구조적 변화라는 것,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자외선 차단과 생활 관리만 잘 해주셔도
충분히 늦출 수 있고 이미 생긴 경우에도 전문 치료로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검버섯을 방치했을 때 그리고 치료를 통해 개선됐을 때의 차이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첫 번째는 60대 후반의 김모 씨입니다. 평소 피부가 밝은 편이고 자외선 차단제는 특별히 챙기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어느 날 손등에 까맣고 거친 반점이 하나 생겼고 그게 점점 커지면서 색도 더 진해졌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김이나 잡티겠거니 생각하고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민간요법에 빠지게 되셨습니다. 감자팩이 좋다더라는 글을 보고 감자즙에 식초를 섞어 하루에 2번씩 손등에 발랐다고 하셨어요. 무려 3주간이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피부가 따끔거리고 붉게 달아올랐을 뿐 검버섯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자 성분 때문에 접촉성 피부염까지 생겨서 피부가 더 민감해지고 말았어요. 결국 병원을 찾아오셨고 제가 병변을 진단한 결과 전형적인 지루각 화증, 즉 검버섯이었죠. 다행히 악성은 아니었고 냉동 치료를 통해 12주 만에 크게 부작용 없이 제거하실 수 있었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진작 병원에 안 왔을까 싶어요. 인터넷 정보만 믿다가 시간도 피부도 다 망쳤네요. 두 번째는 70대 초반의 이모 씨. 왼쪽 손등에 1cm가 넘는 까만 점이 생기고 몇 달 사이에 갑자기 커졌다고 하셨어요. 색깔도 점점 검게 변하고 표면이 울퉁불퉁해지며 가려움까지 느껴졌죠. 이전에도 검버섯을 알고 계셨지만 이번엔 느낌이 다르다며 혹시 흑색종 같은 피부암이 아닐까 걱정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형태가 조금 불규칙했고 경계가 뚜렷하지 않아 피부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즉시 조직 검사를 의뢰했고 결과는 다행히 비전형적 지루각 화증, 즉 피부암 전 단계로 보기엔 어렵지만 면밀히 관찰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레이저 치료와 정기적인 관찰을 통해 상태는 잘 유지되고 있고 이모 씨는 매년 피부 정기검진을 받으며 자외선 차단도 철저히 하고 계세요. 그분 말씀이 기억납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노하니까 하고 넘어갔을 텐데 이젠 피부도 건강검진처럼 챙겨야겠더라고요. 이 두 사례 정말 극명하게 대조되지 않나요? 한 분은 민간요법에 의존하다가 피부 상태를 더 악화시키셨고 다른 한 분은 조기에 병원을 찾은 덕분에 큰 병으로 발전하지 않고 관리하고 계세요. 검버섯은 단순한 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점 하나가 노화, 자외선, 그리고 몸 상태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것. 이 사례들을 통해 조금은 실감나게 다가오셨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검버섯을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핵심 실천 팁 3가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외선 차단, 매일이 아니라 습관으로. 검버섯은 결국 햇빛, 특히 자외선의 누적 손상으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매일 꾸준한 자외선 차단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햇빛 강한 날만 바르면 되지 않나요? 하고 물으시죠? 정답은 아니요. 흐린 날에도 바르셔야 합니다. 자외선은 날씨와 관계없이 피부를 통과하기 때문에 비가 오든 흐리든 관계없이 차단제를 발라야 해요. 실내에만 있더라도 창문을 통해 자외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방심은 금물입니다. 실천법으로 자외선 차단 지수 30 이상의 제품 사용하기, 외출 20분에서 30분 전에 바르기, 2시간에서 3시간 간격으로 덧바르기, 손등, 귀, 목 뒷부분 같이 익기 쉬운 부위도 꼼꼼히. 70대 여성 환자분 중 한 분은 피부톤이 점점 칙칙해지고 검버섯이 늘어나 고민이셨는데 자외선 차단제를 6개월간 꾸준히 사용하신 결과 기존 반점의 진행 속도가 확연히 줄고
새로운 반점도 거의 생기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피부 마찰 줄이기. 문지르지 말고 톡톡 두드리세요. 검버섯은 외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요. 특히 마찰이나 자극이 많은 부위에 더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건으로 얼굴을 벅벅 닦는다거나 강한 각질 제거제를 자주 쓴다거나 화장품을 세게 문지르며 바른다거나 하는 습관은 피부 표면의 작은 상처와 미세 염증을 반복적으로 유발해서 검버섯 형성을 도울 수 있어요. 실천법으로 세안 후엔 부드러운 수건으로 톡톡 눌러 닦기. 각질 제거는 주 1회 이하 순한 성분 사용하기. 로션, 크림은 가볍게 두드리며 흡수시키기. 한 60대 남성 환자분은 항상 손등에 수건을 세게 문지르던 습관이 있었는데 그 부위에만 검버섯이 3개 이상 생겼어요. 이후 습관을 바꾸고 나서 기존 병변은 레이저 치료로 제거하고 새로 생기는 반점이 없었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 피부 속부터 건강하게. 피부는 결국 몸의 상태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장기입니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 속도를 늦추는 건 생활 습관에서 결정돼요. 특히 항산화 식품 섭취,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는 피부 재생력과 면역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실천법으로 수면은 하루 7시간 이상, 11시 이전 취침하기. 식단은 비타민C, E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 브로콜리, 토마토, 블루베리 등 먹기. 물은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이상 수분 섭취하기. 스트레스는 명상, 가벼운 산책, 일기 쓰기 등 활용하기. 50대 후반 여성 한 분은 검버섯뿐 아니라 피부가 전반적으로 칙칙하고 탄력이 없던 상태였어요. 수면 시간을 매일 일정하게 유지하고 비타민 중심 식단으로 바꾼 지 2개월 후 피부톤이 훨씬 맑아지고 새로운 반점도 거의 안 생겼다는 긍정적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자외선 차단제 습관적으로 매일 바르기. 두 번째, 피부 마찰 줄이기. 세 번째, 생활 습관 개선하기. 검버섯은 한 번 생기면 치료해야 하지만 생기기 전부터 막는 것이 훨씬 쉽고 효과적입니다. 오늘 영상 보신 김에 내일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 바르시고 세안할 때 습관도 바꿔보세요. 피부는 그걸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검버섯에 대해 쭉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많았지만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꼭 기억하셔야 할 포인트는 총 5가지입니다. 첫 번째, 검버섯은 단순한 점이 아니라 피부의 양성 종양입니다. 의학명은 지루각 화증이며 피부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자라나는 현상이에요. 주로 얼굴, 목, 손등처럼 햇빛에 자주 노출되는 부위에 생깁니다. 두 번째, 주된 원인은 노화와 자외선 누적 손상입니다. 여기에 유전, 호르몬, 생활 습관도 영향을 줍니다. 즉, 단순히 나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 번째, 기미 주근깨와는 다르게 만져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검버섯은 오돌토돌하고 피부에서 튀어나옵니다. 반면 기미는 평평하고 주근깨는 색이 더 연하죠. 네 번째, 검버섯은 전문적인 치료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냉동치료, 레이저, 전기소 작술, 면도절제술 등 다양한 방법이 있고 민간요법보다는 피부과 전문의 상담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다섯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매일 마찰 자극은 줄이고 수면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가 피부 노화를 늦추는 핵심입니다. 이 영상 한편으로 이게 그냥 잡티인지 병인지 구분하실 수 있게 되었고 검버섯이 왜 생기는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전문가의 시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셨을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 손등에 그 점도 검버섯일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 드셨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사진 찍어서 기록해 두시고 변화가 있으면 꼭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정확히 알고 대처하는 것,
그게 바로 건강한 피부를 지키는 첫걸음이겠죠?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정보 꾸준히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늘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